자, 안녕하십니까.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에서 주최하는 2024 통섭의 광장을 또 함께 찾아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송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해 주셔가지고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통섭의 광장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석학과 함께 생각을 넓히고 삶의 지혜를 통찰할 수 있는 최고의 강연 프로그램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뇌과학자로 대중에게 강연과 다양한 매체를 통해 뇌과학을 쉽게 전달하는 데 앞장서고 계시는 분입니다. 박문호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브레인하고 창의성이 뭔가, 구체적 답이 있는가? 거의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이렇게 힌트를 드릴 수는 있어요. 물리 법칙처럼 브레인을 어떻게 창의적으로 어떻게 쓰느냐 이렇게 접근하시면 그거는 엉뚱한 다리 끓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것만 해도 이제 창의성이나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 걸 알아요. 인류가 1960년도에 달 아폴로 프로젝트를 성공했잖아요. 존 F 케네디 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달에 착륙을 하고 그 무렵에 미국에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우리 그러면 인류를 가장 오랫동안 괴롭혔던 암이라는 이 질병을 한번 정복을 해보자. 암 정복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근데 요즘은 그 말 안 써요. 제가 한 20년 전인가 그런 말이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인간이 달나라까지 갔는데 우리를 오랫동안 괴롭혔던 이 암을 달을 정복하듯이 정복할 수 있지 않느냐. 과학이 워낙 발달하니까요. 그래서 존슨 대통령 때 이걸 국가 프로젝트로 10년 내로 암을 정복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폴로 프로젝트만큼 밀어붙였어요. 결과가 뭔지 압니까? 지금 암이 정복됐나요? No. 그러면 그 한 30년 동안 어마어마한 그 연구자들이나 천문학적 돈을 쏟아부어갖고 밀어붙였는데 인류가 알게 된 건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달에 가는 거하고 암을 정복하는 거는 종류가 다른 프로젝트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얻었는 거 딱 하나예요. 다시 말하면 문제의 종류가 달랐고 더 중요한 거는 난이도가 하늘과 땅 차이였다는 거예요. 달에 가는 건 훨씬 쉬운 거였다는 거예요. 암을 정복하는 거는 그거는 외람된 말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제 알게 된 거는 암이라는 이 현상이 얼마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 하면 창의성도 바로 그와 비슷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면서 어떤 문제를 이렇게 만났을 때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맨 처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온갖 어깨 힘을 주면서 확 달라들어가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1년 내로 지체가 튕겨져 나가요. 뭐에 실패했죠? 난이도 평가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게 특히 이제 아폴로 프로젝트나 이런 거 아주 굉장히 명확히 보이지만은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던 이걸 성공하고 나면 우리 보통 사람도 더 큰 욕심이 생겨갖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은 힘 확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문제에 지금 최근에 경종을 울린다보다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하는 기사가 났어요. 연구 결과입니다. 뭔지 알아요? 평균 수명이 안 한 거예요.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얼마예요? 얼마예요? 그러면 평균 수명은 우리나라가 물론 세계에서 일본이 상대 앞섰고 우리나라 거의 동급입니다. 평균 수명이 여자가 82세고 남자가 80쯤 돼요. 이거 몇 년 전일지 몰라요. 하여튼 요쯤 와 있어요. 미국보다 앞서 있습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의 평균 수명이 얼마일까요? 혹시 아는 사람? 그 정도는 아니고. 자, 이런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창의성을 묻기 이전에 이런 걸 여러분들 감을 갖고 있지 않으면 엉뚱한 다리 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창의성 교육이나 이런 교육들이 근본적으로 잘 재고를 해야 된다. 그 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 성공했으니까 모든 거 다 될 줄 알았는데 창의성 문제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걸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걸 하려면 이런 기본적 데이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는 평균 수명이 대략 한 60대 중반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그럴까요? 추워서? 그거는 틀린 답입니다. 정확히 틀린 답입니다. 추울수록 수명이 조금 늘어납니다. 스웨덴, 노르웨이 추운 데잖아요. 오케이. 자, 또 혹시? 그 술입니다. 보드카입니다. 이건 다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창의성의 테스트고 실험입니다. 또 한 가지 창의성을 테스트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도시를 방문했는데 택시를 타고 저같이 제가 강의를 요청받아 왔다 합시다. 그러면 택시에 내리기 전에 처음 가는 도시에 대해서 질문 딱 하나 던져갖고 기사한테, 운전하는 분한테 질문 하나 딱 던져갖고 가장 이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꺼내야 돼요. 시간은 1분밖에 없어요. 내릴 때 딱 질문을 하는 거예요. 딱 질문 하나로서 어떤 A라는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어떻게 얻어낼 수 있는가? 그 질문은 어떤 종류 질문일까? 이런 게 창의성입니다. 어떤 질문을 던져야 될까요? 네? 가장 높은 빌딩, 또 재밌어요. 어떤 질문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런 식으로 생각 안 해봤죠. 첫 번째, 이게 구멍이에요. 말 들어보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워낙 바쁘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이 딱 스쳐 지나가는 어떤 여행지, 외국 갔든 뭐 우리 어디 갔든 짧은 시간에 일생에 한두 번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가 한 20개 있다면 여러분들 평생 죽을 때까지 안 가본 도시가 많겠죠. 그럼 어떤 도시를 처음 딱 가면 내가 언제 이 도시 다시 올지 모르니까 빨리 이 도시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잖아요. 오케이. 지나가는 가격이라도. 그러면 그 사람 누구한테 딱 물어갖고 딱 한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걸 얻어낼 수 있는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종류의 질문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게 창의성입니다. 자, 무슨 질문일까요? 생각을 하도 안 해보니까 이게 막연해지는 거예요. 답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 이거 뭐 질문이 명확하잖아요. 그 도시에 대해서. 뭐 물리학이나 이런 질문이 아니고 그 도시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질문이 뭐냐 이거요. 네? 랜드마크가 뭐냐? 자, 그러면 해볼게요. 랜드마크가 뭐냐 하면 그 질문에서 랜드마크가 여기에 있는 그 뭐 디즈니랜드를 합시다. 그러면 뭘 알 수 있겠어요? 그 도시에 어떤 기업이 있어갖고 무슨 자 랜드마크는 도시마다 있죠. 그건 별 의미가 없잖아요. 도시마다 있잖아요. 또 그 정답. 이 정답이요.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인구수는 왜 정답인가를 한번 설명할 수 있는 사람. 그렇지. 모든 게 인구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지금 빌딩 뭐 어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인구수로 하면 빌딩은 그거 나오잖아요. 맞죠? 인구 100만의 도시하고 인구 10만의 도시는 당연히 빌딩 개수가 다르죠. 자, 인구 100만에 있는 거는 대학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청주처럼. 근데 인구 10만이 있는 도시는 대학이 있을까 말까 뭐 상황에 따라 다르죠.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걸 유추할 수 있죠. 이게 창의성입니다. 정확히 이게 창의성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부터 이런 식으로 부모들이 학생들을 훈련시켰다면 걔들은 해외 학습을 해외 한번 딱 갔다 나오면 그 도시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던져갖고 그 도시 딱 장악해 버리는 거예요. 네. 이걸 다른 데 적용해보세요. 물리학을 한다. 마치 적용해 보세요. 자, 물리학, 생물학 이 두꺼운 걸 언제 공부해야 되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뭐가 중요한데 이 질문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창의성입니다. 자, 됐죠? 그래서 지금 뭐 우연히 저걸 보여준 거예요. 저게 뭔가 혹시 아는 사람? 제가 짓궂게 잘 물어봐요, 이런 걸. 이 조각상에 대해서 이게 누구인지 혹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대충이라도. 그래서 제가 전국적으로 다니고 이 운동을 30년 해봤는데
거의 뭐 50% 이상 사람이 엉뚱한 다리 끌고 있다는 거예요. 예, 간단해요. 저기 조각품 사상으로, 저게 아마 꽤 오래전 자료인데 조각품 사상으로 가장 비싸게 팔린 조각품입니다. 뭐 저 나올 거야. 예, 4천, 천억 원 정도 팔렸어요. 조각품이 1,000억이 넘어요. 왜 그럴까요? 자, 핵심 뭐예요? 저 조각품이 자코메티가 했던 조각품이에요. 내가 기사 난 걸 한 10년 전에 그냥 스크랩 했어요. 딱 느낌이 왔어. 자, 왜 저거에 세계적 그런 가격이 붙었을까요? 왜? 이런 걸 딱 스크랩 해갖고 학생들 책상에 딱 꽂아주세요. 그게 창의성의 본질입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세계적 조각품이 됐는가? 뭐죠? 답이 있다는 거예요. 저 딱 느낌 뭐죠? 저게 제목을 보면 걷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 걷는 사람의 조각에는 특징이 뭐냐면, 특징을 볼게요. 딱 보면 알잖아요. 걷는다는 행위 이외의 모든 것은 극단적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느껴지나요? 걷는 것밖에 없잖아요. 저 앙상한 다리. 자, 그럴 때 뭐라 손으로 걷는 거 아니잖아요. 다리로 걷잖아요. 그러면 그 다리를 보통 사람 다리처럼 하면 느낌이 없죠. 굉장히 길게 아주 저 다리에다가, 자 보세요. 이 다리를 한번 보는 순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여러분들. 학의 다리처럼 요금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몇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걸 어떻게 하면 발견하는가? 이것도 답이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중요한 걸 어떻게 찾느냐 하면, 그거에 관련되지 않는 걸 다 제거하면 중요한 것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창의성이라는 문제를 이런 조각품을 딱 해갖고 애들 책상에다 꽂아줘야 돼요. 그래서 답은 뭐냐 하면, 답을 어떻게 찾느냐 하면, 답이 아닌 걸 모두 제거했을 때 드러나는 게 답입니다. 반대로 생각했어요. 우리는 너무 주변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 본질이 안 드러나는 거예요. 본질이. 그래서 저는 계속 그 훈련을 뭐 원래 의도적으로 했던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가 브레인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절박한상에 자꾸 몰려가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생물학도 하고 지구학도 하고 우주론도 하고 심지어 역사도 하고 이러니까는 오늘도 내가 지금 조금 전에 방송국에 2시간 녹화하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저녁에 또 줌으로 3시간, 2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만 해도 3가지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강의 주제가 다 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브레인이 빨리 스위칭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 빨리 스위칭을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어떤 능력이 필요하냐 하면, 3가지 강의를 거의 2시간씩 다른 종류로 3가지 강의를 하루에 한다는 거는, 이걸 지적 도전으로 즐겨야 돼요. 이때 우리 브레인은 안간힘을 쓰고 이 주제를 연결하려고 그래요. 오케이? 바로 그거예요. 딱 하나입니다.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붙여라. 본인의 브레인을. 절박한 상황으로 몰아붙였는데도 내가 어떤 할 능력이 없다면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로 유지를 못하죠. 그러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자,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창의성에 여러분들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그래. 가장 필요한 게 뭘 같아요? 자, 편안하게. 예? 다양한 경험. 또, 예? 기억. 좋아요. 이쪽은 어떻게 내하고 원하는 답이 가까이 와 있어요? 맞아요. 좋아요. 이걸 물어보면 뭐 아주 그 창의적인 관점, 그 다음에 독창적 사고, 잘 들었어요? 다 틀렸습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걸 제가 유튜브를 했습니다. 작가가 되는 법은 뭐라 그랬어요? 혹시 그 유튜브 본 적 있나요? 지금 제가 했는 유튜브 몇 개는 거의 한 7, 8개가 100만 회 이상 조회됐습니다. 전부 다 교육에 관한 겁니다. 네, 보세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작가가 되려는데 필요한 게 뭘 같아요?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책을 읽어야 된다. 경험을 많이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다 날 샜어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작가가 되려 하면 무조건 자판을 두드려야 돼요. 오케이? 근데 처음 나도 이 개념을 떠올렸을 때, 이거 내가 출처를 밝힐게요. 우리나라 꽤 유명한 심리학자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아주대 심리학 교수인데 평생 강의를 하면서 몇 가지만 추출했는 것 중에, 작가가 되려 하면
다양한 경험을 하고 글을 잘 쓰고 글을 훈련한다. 이 말은 글을 쓴다는 거는요, 작가가 되는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무조건 자판을 두드려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걸 어느 선상에서 봐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이가 한 40대까지, 초등학교부터 40대까지는 딱 하나요. 이게 창의적 뭐 물으면 안 돼요. 뭐냐 하면 끌고 모은다. 무조건 끌고 모아야 돼요. 오케이? 예. 여기서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 색다른 거 찾아가면 다 망해요. 무조건 어떤 정보를 있으면 중요하면 끌고 모아야 돼요. 근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축적의 시간이란 책이 있는데 혹시 그 책이 들어본 적 있나요? 그렇구나. 안 끌고 모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축적의 시간이란 책 찾아보세요. 바로 서울대 공대 교수가 한 5명이 모여갖고 몇 년 전에 나왔고 우리나라에 크게 센세이션을 일으킨 책입니다. 대한민국이 공학적으로나 이런 걸 지금 언제 우리가 다음으로 이 문화를 주도하기 위해서 한 발 더 나가기 위해서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는 걸 우리 어느 정도 묵고 살 만큼 됐으니까네, 우리의 역량을 서울대 공대 교수들이 냉정하게 평가했을 때 가장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게 뭔가,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냈어요. 역시 서울대 교수들이요. 답이 뭐냐면 축적의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는 축적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조장한 게 지난 거의 30년 동안 창의성 교육이에요. 창의성 교육은 축적을 핵심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발상을 더 밀어붙였던 거예요. 기억을 등한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도 뭔지 모르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오늘 내가 던지는 메인 메시지는 몇 가지 없습니다. 거의 제가 60대 중반인데 지금도 모으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모으고 있습니다. 모으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말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창의성은 요리를 하는 거잖아요. 요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리 재료가 없는데, 콩나물이나 뭐 밥하고 고추장이 없는데 무슨 요리를 해요? 이걸 준비 안 한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지난 30년 우리 교육이, 난 전국에 다니면서 대한민국이 그냥 잘 된 거는 가장 위대한 교육이 하나 있었다. 주입식 암기 교육이었다. 예. 지금 막 웃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 여파입니다, 아직도. 이 말 들으면 저런 황당한, 과학자가 저런 황당한 이야기해? 예. 내가 브레인 20년 공부한 사람입니다. 결론이 그겁니다. 어떤 교육도 어떤 창의성도 암기에서 시작하는 거지 무수한 증거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줄까요? 찰스 다윈이 편지를 몇 통 썼는 줄 알아요? 들어본 적 있나, 이런 이야기를? 9,000통 썼습니다. 한번 역산해 보세요. 찰스 다윈이 편지를 9,000통 썼습니다. 자, 그럼 가장 창의성, 인류 역사상 가장 창의적인 사람이 아인슈타인이라 합시다. 아인슈타인이 편지 몇 통 썼는 줄 알아요? 꼭 한번 찾아보세요. 아인슈타인이 썼는 편지가 모르긴 해도 내가 자료가 있는데 찰스 다윈은 9,000통 썼어요. 편지를 9,000통을 썼다고요. 아인슈타인이 편지 쓰는 걸 모르겠다 한 3,000통은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3,000통의 편지를 쓰려면 그 세계적 과학자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하겠겠어요? 따라서나요? 우린 축적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걸 사회에 경종을 울려야 돼요. 네. 그렇죠. 제가 올 3월 달에 그리스 터키를 열흘 동안 갔다 왔어요. 80명이 갔어요. 가기 전에 제가 줌으로 책을 10권 다 강의를 했어요. 10권 강의하는 거는 그냥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내가 가는 사람한테 반드시 가는 사람은 필수로 알아야 되는 게 로마 황제 이름 30명 이상을 다 암기해야 돼요. 그거 암기 안 하고 그리스 터키 간다? 그냥 돈 갖다 버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걸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굉장히 속으로 와, 진짜 이게 중요하구나 하는 게, 여러분들 파르테논에 가보신 분 있죠? 파르테논에 가보면요, 그게 아테네잖아요. 아테네 그리스 그 한강기잖아요. 페리클레스 때. 여러분들 예를 들면 파르테논 신전에 로마 황제 신전이 따로 있다는 거 혹시 압니까? 혹은 여러분들 터키 가면 에페소스 이런 데 가는데 에페소스만 해도 로마 황제의 신전이 그 있습니다.
지중해 어디를 가도 그 유적이 뭐 어느 도시든 상관없이 반드시 로마 황제의 신전이 그때 있습니다. 로마 황제 한 30명 이름을 모르고 이탈리아나 유럽 여행을 간다는 것은 총알 없이 전쟁터 가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남습니다. 그 정도로 이 기억이라는 걸 진짜 우리 지금 폄하를 해버린 거예요. 자, 이거 고등학생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학생들 한번 볼게요. 고등학생 생물 다 배우죠? 한번 물어볼게요. 자, 넘었죠? 자, 주눅 들지 말고 고등학생 물어볼게요. 자, 그럼 고등학생 같으면 기본적으로 해당 작용하고 TCA 사이클 알 거예요. 들어봤죠? TCA 사이클. 우리 자, TCA 사이클이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모르긴 해도 고등학교 책에 나와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최소한 고등학교는 다 나왔잖아요. 저는 그러니까 한 50년, 40년 전에 고등학교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TCA 사이클은 뭔지 몰라. 자, 그러면 ATP라는 분자가 있는데 혹시 그게 뭐 약자인지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러니까 아예 창의성을 논할 이 상황이 아니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거기 ATP라고 들어보셨죠? ATP. 또 이거 안 들어봤다는 사람도 있어. 그럼 이건 방법이 없어. ATP. 자, 아데닌 티민 구한. 좋아요. 그러면 좋아요. 그죠? 아데닌, 그럼 ATP는 뭔가요? 딱 한마디로 ATP는 뭔가요? 그걸 모르죠. 자, 한번 물어볼게요. 자, ATP는 뭐냐 하면요. 일단 약국에 하면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이 내가 강의를 하면 실제로 약을 사와요. 하얀 가루입니다. 밀가루 같은 겁니다. 식품 첨가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독약이 아닙니다. 먹어도 돼요. 자, ATP가 잘 들었어요? 분자입니다. 분자로 되어 있는데 모든 물질이 분자잖아요. 밀가루 같은데 이게 잘 들었어요? 우리 몸이 하루에 그걸 몇 그램 정도 만들어낼 것 같아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 있나요? 우리 몸이 자, 우리가 한 70kg이 되는 사람이 있다면 24시간 만에 세포가 우리 몸 세포가 전체 우리 몸 세포가 ATP란 분자를 얼마나 몇 그램 정도 만들어낼까요? 다 모으면 이제 그램으로 바꿀 수 있잖아요. 잘 들었어요. 이거 1,000만 원짜리 지식입니다. 알려드릴게요. 60kg 정도 만듭니다.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럼 하루에 24시간 만에 60kg 같은 물질이 내 세포가 만들어내면 이거 내가 1년 지나면 내가 코끼리 많아져야 되겠네? 그럼 다 어디 갔느냐 이거요. 혹시 학생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ATP가 이렇다는 이야기를. 참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내가 어제도 줌으로 강의했습니다. 어제도 밤 11시까지 줌으로 강의했는데 어제 우리 회원들 거의 한 100명이 들어왔는데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보여준 논문을 하나 보여줬어요. 2012년에 난 논문인데 그 논문이 뭐냐면요. 마우스 코티칼, 쥐의 브레인의 코티칼, 그 다음에 또 인간의 브레인의 이 심피질에서 뉴런이 여기 몇 개 있냐면 800여 개쯤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개 대표적인 뉴런이 24시간마다 ATP 분자를 몇 개 만드는가가 이게 논문의 주제입니다. 이런 게 논문이 되나? 있을 정도 그랬는데 그 분야가 있습니다. 이 다양한 기법을 써갖고 통계도 쓰고 측정도 하고 해갖고 이 수학 공식을 넣어갖고 풀어냅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러면 이 세포 하나당 하루에 ATP 분자를 몇 개 만들까요? 하루에? 제로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그 ATP라는 분자를 모르니까 일단. 자, 이야기 드릴게요. ATP 분자를 하루에 몇 개 만들었냐 하면요. 47억 분자를 만듭니다. 47억 개. 하루에. 잘 들으세요? 틀렸습니다. 원데이가 아니고 원세컨드입니다. 1초에 47억 개의 요 분자를 만들어냅니다. 거의 모든 세포가 만들어냅니다. 우리 브레인 세포는 좀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 좀 더 많이 만들어낼 뿐입니다. 마우스 쥐는 브레인에서 이 ATP를 1초당 33억 개 만듭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만들어 47억 개 만듭니다. 자, 그러면 1초에 47억 개라는 분자를 만드는데 이 분자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에너지원을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분자를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 30년 동안 창의성이 뭐고 온갖 이런 야단을 지기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그 분자가 무슨 뭐 많은 분자 중에 뭐 그냥 뭐 있다 이러세요. 알잖아. 아데닌이라고 하잖아요. 자, ATP라는 분자는 아데노신 트리포스파이드예요. 인산이 3개 붙으면 트리포스파이드, 2개 붙으면 들어봤어? 아데노신 디포스파이드, 하나만 붙으면 모노포스파이드. 그래서 ATP, ADP, AMP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DNA 이중나선에 박혀 있는 거는 모노, AMP가 박혀 있는 거예요. ATP가 갖고 인산 2개 잘라내고 모노가 또 박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산이 몇 개, 그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요 이빨이 몇 개 박혀 있어요? DNA에 몇 개 박혀 있어요? 대략 하나도 모르잖아요. 전국에 와도 하나도 몰라요. 이거는. 자, DNA가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근데 DNA가 중요한데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육이. 왜냐하면 토론식이지. 그 토론에서 하는 거 아닙니다. 논문을 보든지 공부를 해야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한테 토론을 시키는 거는 넌센스에 가까운 거예요. 무조건 공부를 해야 돼요.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아데닌, 구아닌, 시토신, 티민, 이 누클레오타이드가 우리 인간 게놈에 몇 개 있냐면 32억 개 있습니다. 32억 개 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은 64억 개입니다. 오케이? 그래, 그 정도. 내가 또 너무 그러나 우리 또 가까운 이웃인데 청주에까지 왔는데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이러면 어른이라는 게 뭐냐면요, 성인이 됐다는 말은 뭐냐면요, 들어서 그럴듯한 거하고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 걸 구분할 때부터 어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들어서 그럴듯한 것 때문에 실질적인 걸 놓쳐버리고 엉뚱한 대로 자꾸 하게 돼요. 자, 듣거나 봐서 그럴듯한 예를 내가 몇 가지 들어줄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장 그럴듯한 게 아파트 단지에 가보면, 내가 그 예를 든데 아파트 사이에 나무 의자를 탁 페인트를 칠해 해놔놓고 거기다가 간이 그 책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쉼터 이렇게 해놨어요. 자, 그게 작동할 것 같아요? 제발 그런 거 이제 하지 마세요. 왜 안 되느냐 하면요, 이쪽에 만약에 여러분들 나무 의자가 있다면 하루 지나면 먼지가 얼마나 쌓일 것 같아요? 못 앉습니다. 그리고 딱 빼치면 안 앉아요, 사람들이. 또 하나 있까요? 내가 오늘 또 오면서 봤던데, 지금 뭐 서울에서도 이거 독서주간 되면 그런 캠페인을 봐요. 강가에서, 호숫가에서, 강가에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나 그러면 열불나요. 그 포스터, 그 입안했던 사람들 불러갖고 한번 난상 토론하고 싶어요. 당신은 숲속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느냐고. 작동하지 않아요. 이제 구분이 되죠? 딱 볕에서 숲속에 모기 물고 날파리 다니고 지나가는 사람들 그냥 껌 씹는 소리 들리고 하는데 그 무슨 책을 읽어요? 그것은 결국에 수박이나 깨먹고 가지나 잡고 노는 거예요. 이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이 되면 학생들한테 공부를 시키면 뭘 하든 이게 실제로 너한테 작동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관찰하는 게 어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이게 창의성을 그렇게 훼손시켜 버렸나 하면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 그럴듯한 걸 먼저 상상해요. 토론을 해갖고 뭐 이렇게 하고 모든 게 민주적으로 다 하고 되게 그럴듯해요. 누구나 공평받고. 자, 그런 세계 없습니다. 제발 꿈깼어요. 그런 세계 없습니다. 그건 영원한 유토피아입니다. 그런 걸 자꾸 꿈꾸다 보니까 물론 그걸로 가야 되는 건 맞는데 현실하고 항상 정합을 해서, 근데 최근에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 공부는 인생의 전부다가 아니다. 들어보셨죠? 바꿨어야 돼요. 공부는 인생에서 전부다는 아니지만은 학생에서는 전부다입니다. 바꾸셔야 돼요. 캐릭터 블레이크가 있어요. 학생이 뭐 공부 이외에 딴 거가 중요한 거 있다면 그거는 학생이란 데피니션을 바꿔야 돼요. 틀렸어요.
사람은 일반인은 공부가 전부다가 아닐 수 있어요. 직업도 있고 맞는데 학생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면 일체 애누리 없이 무조건 공부가 전부다예요. 이게 작동하는 거지. 뭐 창의적 그 때문에 뭐가 진짜 실질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육이 가장 위대했던 거는 묻지 말고 주입식을 안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거의 30년 만에 세계 10대 강국으로 도약한 겁니다. 다른 힘이 아닙니다. 예. 우리 선배들이 잘한 거예요. 묻지 말고 그냥 집어넣어라. 예. 내가 전국적으로 노골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한번 물어볼게요. 아미노산하고 단백질이 어떤 관계인가요? 물으면 내가 한 상투적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질문 왜 하느냐면 이걸 대답 못하면 그 사람은 생물학 3년을 배워도 생물학 하나도 몰라도 해도 되는 겁니다.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가 뭔지 혹시 아는 사람? 뜨끔하시죠? 아미노산의 말 들어봤죠? 단백질 매일 들어봤죠? 근데 그 관계가 뭐예요? 자, 오늘 내가 방송했는 거 그대로 이야기해 줄게요. 글루타치온 들어본 사람 다 들어봤죠? 그러면 자, 우리 집도 입에 천장에 붙이고 야단 났어요. 자, 글루타치온이 뭐예요? 물으면 글루타치온이 뭐예요? 그거 몸에 좋은 거야. 항산화제야. 그다음 뭐예요? 우리 선생님 글루타치온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자, 이거는 진짜 이거는 웃을 일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글루타치온은 초등학생부터 80대 할아버지도 알아요. 맞죠? 또 그에 해당되는 먼저 오메가3 있잖아요. 오메가3 누구나 다 알아요. 그럼 내가 물어볼게요. 혹시 오메가3가 뭔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1000명 중에도 한 명 없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또 내가 2시간 이거 방송 강의하고 왔어요. 자, 글루타치온이 뭔지 혹시 아는 사람? 딱 한마디면 돼요. 2마디도 필요 없어요. 아는 사람. 단백질? 단백질이래요. 단백질 맞나요? 글루타치온이 단백질 맞나요? 자, 첫 번째 이 대답을 하려면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를 딱 한마디로 표현 못하는 사람은 아예 근처도 뭔가 이 질문을. 지금 거의 한 7, 80명이 모였는데 글루타치온이 뭔지 한마디도 못하는데 자, 내가 이걸 내가 이야기하는 포인트를 따라오셔야 돼요. 이걸 방송이나 들어본 적은 충분히 있죠. 수도 없이 들어봤죠. 또 지금 복용 먹고 있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한 번도 이게 뭔지 안 물어봤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이거요. 자, 오메가3 안 먹는 사람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됐죠? 다 먹어요. 거의 7, 8대 다 먹는데 오메가3가 뭐예요? 물으면 뭐 대답하는 거야. 몸이 좋대. 이거밖에 없어요. 자, 얼마나 간단하게 해줄게요. 글루타치온은 아미노산이 3개 붙은 겁니다. 이 자리 그냥 암기해버렸어요. 글루타치온은 앞에 있는 GLU가 글루탐산이라는 아미노산이고 타치온은 치온이란 말이 라틴 말로 황이란 말입니다. 황이 들어가 있는 두 번째 아미노산이 들어요. 그게 시스테인이라는 아미노산이요. 세 번째 아미노산이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요. 고작 요 세 개 아미노산이 결합한 게 바로 그 유명한 글루타치온이요. 끝. 없어요. 글루타치온이 아미노산 세 개가 결합된 거라는 거. 간단히 그게 아미노산이 한번 대답해도 내가 인정을 해줄 거예요. 그게 아미노산인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번에 선생님 단백질이라고 그랬는데 잘 들었어요. 단백질은 최소한 아미노산이 1000개 이상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종류는 비슷한데 조금 빗나갔어요. 엄밀히 말해서 아미노산 3개 정도를 펩타이드라 그래요. 달리 불러요. 네. 그리고 그게 단백질이냐라고 물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야기가 굉장히 복합적으로 돼요. 단백질은 1차 단백질, 2차 단백질, 3차 단백질, 4차 단백질이 있어요. 처음으로 아미노산이 자, 다시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를 이걸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이걸 선생님한테 강의를 안 들었다면 생물학 하나도 모르도 똑같습니다. 지금 혹시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를 아는 사람? 대부분 다 들어봤잖아. 또 뭔지 모르지만 충분히 알 것 같고 야 그거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까지 이야기하는 사람 있죠. 근데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라는 거예요. 관계가 뭐 애인 관계인가 뭐 이게 무슨 관계냐 이거요.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가. 자, 그럼 내가 다른 예를 들어줄게요. 내가 좀 빨리 할게요. 고래가 물 속에 들어가 갖고 이렇게 그
1시간씩 있잖아요. 30분씩 막 있잖아요. 그럼 고래가 물속에 들어가서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자, 요것도 잘 들으세요. 이 질문을 설명하지 말고 딱 한 단어만 쓰면 100점 딱 답이 딱 돼요. 자, 아까 내가 동일해요. 한 도시에 대해서 질문 하나로서 가장 많은 정보를 꺼낼 수 있는 게 인구가 얼마냐 딱 하면 끝났잖아요. 마찬가지로 고래가 물속에서 1시간 30분 들어가 있는데 그때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요 대답을 설명하지 말고 단어 하나만 딱 지적하면 100점인 단어가 있어요. 다른 걸로 설명하면 설명이 길어져요. 요 단어를 딱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창의성이에요. 이게 집합론적 사고예요.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이게 1년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아침을 먹으면서 집사람, 내가 이 질문을 우연히 던졌더니 집사람이 고래가 바닷속에서 1시간 있으면 당연히 숨을 쉬지 하는 거예요. 그렇지, 숨을 쉬지. 우리는 5분도 못 참는데 당연히 고래도 들어가서 숨을 쉬지. 맞나요? 틀렸나요? 예스, 노 딱 대답해 보세요. 뭐 적극적으로 대답 못하죠. 미리 이게 교과서에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갖고 정답을 적극적으로 맞출 수 있어야 그게 창의성의 출발입니다. 답이 뭘까요? 고래가 바닷속에서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첫 번째, 이런 질문 생각도 안 해보셨죠? 또 다른 질문을 미리 던져볼게요. 생선을 갖고 술을 담글 수 있나요? 이제 머리가 찌긋찌긋하다. 소고기, 돼지고기 갖고 술을 담글 수 있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자, 그럼 과일 갖고 술을 담글 수 있나요? 당연하지. 그 다음에 밀보리, 곡식은 무조건 술이 되죠? 됐죠? 그러면, 생선, 꽁치나 오징어 갖고 술 담그면 되겠네? 멸치 갖고 술 담그면 되겠네? 그랬더니 멸치가 술 담그면 돼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 진짜 하냐고 물어봤더니, 멋지가, 그거는 술이 아니고 젓갈이랍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창의성입니다. 만들어져요. 제가 생물학 강의를 20년 하고 이제 그런 질문이 막 쏟아져 나와요. 왜 소고기, 돼지고기 갖고 술을 못 만드는가? 살아있는 대부분가 술이 되잖아요. 과일도 술이 되고, 살아있는 생명체에서 나온 거 다 술이 돼요. 자, 여기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비밀이죠. 딱 한마디만 하면 딱 돼요. 이 답도. 물고기하고 소나 말은 결코 소고기, 돼지고기는 술이 될 수 없습니다.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그게 뭔지. 집합적으로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 동일한 질문이에요. 고래가 물속에서 숨을 쉬는가 안 쉬는가 같은 질문이에요. 자, 답을 해줄게요. 고래가 바닷속에서 들어가고 1시간 있는데 숨을 쉴까요? 안 쉴까요? 답은 안 쉽니다. 왜 그럴까요? 안 쉰다는 게 답이 아니고 딱 한마디예요. 지금 아가미 이야기 했잖아요. 그보다 더 정답이 있어요. 고래는 포유동물이야. 우리 같은 포유동물이야. 물고기가 아니야. 모든 포유동물은 허파호흡을 해. 고래도 허파를 갖고 있어. 허파는, 자, 여러분들 물속에서 입 벌리고 호흡해보세요. 허파에 물이 들어가 죽지. 답이 나왔죠? 자, 두 번째 질문 답해줄게요. 자, 소고기, 돼지고기 갖고 생선 갖고 왜 술을 못 담글까요? 딱 한마디. 단백질 다 틀렸어요. 당 다 틀렸어요. 당이란 말은 조금 한 70점 줄 수 있어요. 정답은 뭐다? 자, 그럼 답을 어떻게 찾나?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과일하고 곡식은 뭘로서 만들어지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광합성이잖아요. 오케이? 광합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고기, 돼지고기, 생선은 광합성을 하지 않죠. 뭐냐면 종속 영양 생명체잖아요. 광합성을 하는 플랑크톤을 먹거나, 따라오셨죠? 무슨 말인지? 광합성의 결과만이 바로 포당을 만들고 그 포당이 들어있어야 술을 만든다. 정답은 광합성이 정답이었어요. 됐나요? 이게 사이언스입니다. 하나만 알면, 그 위에 것만 알면 답을 다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전부 다 학습을 바꿔야 돼요. 과학은 토론해서 얻는 거 아닙니다. 뉴턴하고 아인슈타인이 토론해갖고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혼자 생각을 많이 했다. 생각을 많이 해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정보를 모아야 돼요. 오케이? 정보를 모으다 보면 우리 브레인이
분류를 하게 돼요. 서랍을 만들어요. 분류를 할 만큼 옷을 사야만이 옷장을 정리할 거 아닙니까? 지금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아미노산하고 이 단백질 관계, 이 간단한 걸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시험 친다고 정보는 모아놨는데 이걸 섞어 나온 거예요. 서랍을 정리를 안 한 거예요. 하이라키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포유동물이라는 개념하고 광합성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높은 개념이잖아요. 이 높은 개념을 알면 모두 포유동물 4천 종류 넘는 포유동물은 무조건 물속에서 숨을 못 쉬어요. 그러면 이제 물개가 물속에서 숨을 쉬느냐 안 쉬느냐 답도 물개가 어류인가 포유동물인가에 답이 있잖아요. 한 개 지식이 아니고 바로 뭐냐 하면 4천 개의 개별 지식을 한꺼번에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단계로 도달하려면 먼저 개별 지식을 많이 모아야 돼요. 모으다 보면 우리 브레인이 더 이상 처리할 수 없어, 방이 너무 어지러워져 갖고 처리할 수 없어 갖고 아이 골치할 때가 돼요. 그러면 야가 알아서 분류를 해요. 이거는 포유동물이야. 이거는 강압성으로 정리할 수 있어. 이 꼭지는 강압성으로 끝나. 그래서 내가 만든 게 책은 바로 이 책. 오이 좋아요. 그렇지. 이건 기본이 돼야 돼. 뭐 무조건 이렇게 딱. 왜냐하면 그래서 제가 이 위로 올라갔더니 이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거는 가장 위에 있는 집합이면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 표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찾아보셨나요? 요거에 감마가 있고 E가 있고 P가 있어요. 이게 뭔지 혹시 알아요? 아까 누가 사인해 주는 거 갖고 없어요. 자, 오늘 이쪽에 사인해 달라고 이렇게 해줬어요. 자, 오늘 시간 없으니까 요거만 갖고 가시면 돼요. 네. 소고기 돼지고기 있고 술을 못 담그는 거, 고래가 바닷속에서 숨을 못 쉬는 거, 그런 식으로 집합을 따져 올라가 보면 우주에 있는 모든 것, 지구상의 모든 생명 현상, 모든 천문학 현상도 내 눈에는 딱 세 가지밖에 없다는 걸 제가 30년 동안 온 사회 가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요거 있는 게 뭐냐면 요 감마, 이 감마가 바로 감마레입니다. 포톤, 빛입니다. 그 다음에 요 E가 일렉트론입니다. 요 P가 뭐냐면 양성자입니다. 우주는 요 세 가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지금 강합성은 바로 요 중에 강자하고 전자하고 강합성은 요 세 개가 다 작동하는 겁니다. 이거만 알면 돼요. 이거만 알면 돼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입식 암기 교육만이 유일한 교육이라까지 밀어붙인 이유가 이까지 도달해보고 나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그냥 사용하시면 됩니다. 제발 딴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내가 그렇게 도달한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케이. 자, 브레인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책학문의 주제입니다. 내 책에도 있어요. 자, 여기 잘 보시면 저쪽에 보세요. 자, 계속 런해 보세요. 하나하나 넣어보세요. 자,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한 5장을 내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백 해보세요. 왔다 갔다 해보세요. 계속. 자, 뭐가 패턴이 바뀌죠? 바로 저 패턴 바뀌는 식으로 우리 브레인의 수초화가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오케이? 저게 뭐냐 하면 이 수초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게 기억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억밖에 없습니다. 모든 창의성 기억밖에 없습니다. 치매가 걸리면 아무 생각 못하죠. 정신분열 걸리면 모든 기억 못하죠. 모든 기억 못하는 사람이 정신이 디소더가 돼버린 겁니다. 정신이 나갔다 안 나갔다 기준이 뭡니까? 치매의 기준이 뭡니까? 기억 못하는 겁니다. 정신분열의 기준이 뭡니까? 내가 누군지조차도 기억 못하는 게 정신분열입니다. 됐죠? 핵심 뭡니까? 내가 기억을 못한다는 게 모든 정신질환의 공통점입니다. 그럼 똑똑하다는 건 뭔지 압니까? 창의는 뭐냐면 기억을 한다는 걸 똑똑하다고 합니다. 내가 원나라 역사 공부하다가 뚜껑 열려버렸어요. 원나라 역사에 원나라 황제가 11명입니다. 그 마지막 황제가 해종, 우리가 기왕후의 남편입니다. 저 다 암기해요. 자, 그 시간 없으니까 유튜브 보시면 나옵니다. 그거 하다 보니까네 명나라에 이제 징기스칸 다음으로 그 혈통 있잖아요. 쫙 쿠빌라이 칸, 그다음에 토곤 테무르, 그다음에 성종 테무르, 그 밑에 이제 그 무종 카이산 쫙쫙 있어요. 그거 다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돼요. 오케이. 미리 말씀드릴게요. 그 암기 안 하면 아무것도 없다는 걸 내가 증명해 볼게요. 그 공부하다가 놀랬던 게 뭐냐면요. 징기스칸 밑에 저 원나라의 대칸이 되려면 그때 뭐 왕들이 칸들이 자식들 어마어마하게 놓잖아요. 그럼 왕자들이 수십 명이 돼요. 겹쳐갖고 이거 뽑아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뽑는지 알아요? 마지막에 원로들이 다 모여갖고 경합 붙인 왕자들이 수십 명이 돼요. 그 중에 마지막으로 뽑는 마지막 심사가 뭔지 알아요? 그거 탈락해갖고 대칸이 안 된 사람이 몇 명 있어요. 딱 하나입니다. 징기스칸이 했던 말을 기억해갖고 낭송하게 합니다. 이거
테스트 통과 못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무용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있어도 칸으로 못 시킵니다. 몽골같이 저렇게 유목 민족도 최고로 했던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어떤 걸 기억하는가 안 하는 걸 최고로 평했습니다. 자, 지금 그거는 원나라니까 1300년도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이 직감적으로 알아요. 자, 내가 이 강의를 하는데 자, 이렇게 기억을 못하고 막 책을 살짝 컨닝해가면서 강의한다. 아무도 날 신뢰하지 않을 거예요. 고대로 가면 고대 갈 값입니다. 가장 최근까지도 똑똑하다, 창의적이라는 말은 기억을 잘한다는 말을 창의적으로 했던 겁니다. 우리가 다 잊어버렸던 거예요. 몽골 세계 제국의 대칸을 하는데도 마지막에 심사가 뭐냐면 바로 징기스칸이 했던 말을 그대로 기억하는가가 마지막 테스트입니다. 거기서 실격된 사람이 많아요. 이제 됐죠? 이게 그런 레벨을 넘어서 갖고 우리 브레인을 공부해 보면 우리 브레인은 딱 가장 중요한 게 치매로 걸린 보는 게 기억하는가 안 하는가로 딱 판가름 나버립니다. 오늘 또 저는 기억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기억합니다. 오늘 내가 기억하는 걸 말씀드려 볼게요. TKKKHA T는 트립토판, K가 세 개입니다. K는 첫 번째 K가 하이드록실 키눌레닉 엑시드, 그 다음에 키눌레닉 엑시드, 그 다음에 H는 뭐냐면 하이드록실 안타라틱 엑시드, 안타릴 엑시드. 발음도 어려워요. 안타릴 엑시드. 경상도 사나이가 60대 넘은 가르쳐가 그 발음한다고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음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안타릴 엑시드. 내가 이거 언제 내 책에 적어놨습니다. 내가 그 책에서 분자식을 쓰다가 섬찟했어요. 자, 오늘 분자 이름 하나 두세요. 안타릴릭 엑시드, 안타릴산. 이 산이 이게 현대 과학에서도 어려운 이 산 이름이 안타릴산입니다. 분자 구조는 나중에 치고 난 다 암기를 해요. 내가 언제 전주를 한 줄 알아요? 경주박물관에서. 경주박물관 석가탑 수리할 때 그 밑에서 나왔는 바로 두루마리, 그거에 나왔는데 그거에 뭐가 나냐, 그 재료가 바로 안식향산. 안식향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안식향이 뭐냐면 그 냄새를 맡으면 마음이 편안하고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라 때부터 그 향을 알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천리향이라 갖고 암만이나 저쪽 가면 사막에 나는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죠? 그 향입니다. 그 향의 분자 이름이 안타릴산입니다. 놀랍죠? 내가 소설가라면 이거 주제로 대하 소설을 쓸 거예요. 이게 지식의 힘입니다. 기억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타릴산이 뭘 만들었냐면 나중에 거기서 세로토닌이 나옵니다. 오마이사이언스. 세로토닌이 마음을 평정하게 하죠. 세로토닌에서 뭐가 나오냐면 멜라토닌이 나옵니다. 우리가 잠을 자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요. 같은 계열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그걸 미리 알고 탁 낚아챈 거예요. 다 연결되죠? 이게 창의성입니다. 재료가 있어야지. 예,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자, 마무리 멘트하고 질문 하나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자, 내가 왜 대한민국이 위대하된 것은 딱 교육 하나였다. 기억이 곧 창의성입니다. 지금은 저는 완전히 다른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브레인으로. 30년 정도 했더니 이제 다 보입니다.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지가. 자, 마무리해드리면 다시 한번 이 교육 현장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무조건 공부한 거 암기하세요. 이해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유튜브 보시면 됩니다. 제발 이해에 목매지 마세요. 이해는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는 오는 겁니다. 내가 기억을 했을 때 이해하지 말라도 통째로 이해가 와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브레인 전공하지 않는 내가 이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브레인에 관한 책을 4권이나 썼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해를 하려 했다면 평생 가도 못 했습니다. 암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10년 내로 그냥 상황이 끝나버립니다. 네. 질문. 예. 좋아요. 좋은 질문. 좋아요. 절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암기가 곧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암기를 기억을 못하면 치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든 게 암기를 하면 이해는 나중에 오는 겁니다. 그냥 오는 겁니다. 암기를 한 사람은 이해가 어떻게 오느냐 하면 통째로 와버려요. 통째로. 내가 아까 고래 이야기 했잖아요. 그걸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질문을. 암기를 했기 때문에 포유동물 그 종류를 거의 다 암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포유동물에게 딱 떠오르게 답이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요. 반복해야 돼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빨리 할게요. 기억을 하면 이제 60대 동안 빨리 잊어버리는데 요걸 이제 우리 단체 오면 기억 훈련 하는데 지금 기억 훈련 대회도 있잖아요. 잘 따져요.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내가 하는 기억은 어떤 거냐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기억을 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주기율표에 산소가 몇 번인지 모르면 다른 이론을 전개를 못해요. 산소가 8번이라는 걸 모르면 바로 활성산소 문제가 왜 생겼는가를 설명을 못해요. 그런 걸 암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와서 공부를 해보면 암기해야 될 거하고 암기하지 말아야 될 걸 선을 딱 그어줍니다. 오케이? 그거부터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생물학에서는 아미노산 분자식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요. TCA 사이클 분자식을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지질학에서는 분자식으로 암석 이름 50개도 필요 없습니다. 20개만 암기하면 지질학 4학년 졸업한 것보다 낫습니다. 그 20개 암기하는데 한 달이면 넘쳐납니다. 이 방법입니다.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 방법을 안 택기 때문에 박사학위를 해도 아미노산하고 단백질 관계를 모르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목걸이면,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단백질은 목걸이요. 이거 꼭 암기해갖고 전파시켜 주세요. 설명할 필요 없죠. 이제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단백질은 목걸이야 하면 100점. 내가 만약 생물학 교수 같으면 석사과정 나면 그 질문을 할 거예요. 그 대답 못하면 아무리 다른 것도 떨쳐버릴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그거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다 돼버려요. 그럼 목걸이를 만드는데 목걸이 아미노산 구슬 종류가 20종류잖아요. 구슬 20색깔의 구슬을 갖고 목걸이는 몇 개 만드느냐 이 질문이 두 번째 나오죠. 그럼 무슨 수술을 하는가 세 번째 질문 나오죠. 그게 바로 유전자하고 연결돼 버려요. 오케이? 오늘 여러분들이 아미노산이 구슬이면 단백질이 목걸이다 이거 하나만 알면 생물학 한 달 공부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제가 진짜 권하고 싶은 거는 심사임당에 6시간 통째로 했는 거. 그거에 지구과학, 생물학, 역사학, 수학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가 방법론이 6시간 동안 내가 실례를 들어가면 다 해놨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쪽 청주에 있는 분들이 보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이건 전국적으로 뿌려주세요. 그거는 지금 몰라요 사람들이. 그거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걸로 마감하면 돼요. 자 됐죠? 예 수고했습니다. 예 좋아요. 네. 저희가 얼마나 대단한 분을 모신지 여러분 느끼셨죠? 우리 박문호 박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